격. 그런데 용신은 틀리죠? 격용신은 틀려요. 격을 잡아도 이건 흉격이니까 역시 용신부터 찾아야죠. 네. 양인자란 무엇이냐? 겁탈한다. 나의 정제를 겁탈하는 신이다. 곧 정제의 칠살이다. 맞죠? 넉전일이다라는 것은 뭔 소리냐? 녹이 바로 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양인 앞에 녹이다. 그래서 오양지, 양에는 오양이 있다. 고로 위 양인이라고 한다. 라고 했어요. 불알, 겁이라 하지 않고 왜 양인이라고 하냐 하면 칼날인자거든요. 겁탈하는 게 심해서 그렇다. 겁탈하는 게 심해서 그렇다. 인은 마땅히 제복을 시켜야 된다. 나쁜 놈이니까. 관살이 개이라. 관과 살을 모두 다 쓴다. 그러나 살부터 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심이 좋다. 여기요. 그리고 재인 상수라. 재성과 인성이 또 따라간다. 그러면 더욱 귀함이 드러날 것이다. 무릇 정관이라는 것은 재성과 인성이 서로 따라줘야만 아름답다. 그리고 칠살이 그걸 득지하면 또 역시 심이 좋다. 어찌 알겠는가? 타격에선 살이 능히 상신, 타격에서는 살이 일주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이 제복을 시키는 걸 반가워한다. 양인을. 또, 어찌 제인인가? 양인이 그걸 쓰게 되면 오히려 그 인을 제하는데 모두 의지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파신상. 그래서 일주가 다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로 반대로 반가운 것은 재성과 인성도 쓸 수 있다. 그래서 꺼린다 제복냐. 뭐를 제복일 꺼리냐 하면은 재성과 인성을 제복시키는 걸 꺼린다. 아니, 칠사를 제복시키는 것을 꺼린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식상에 의해, 그렇죠. 관사를 제복하는 것을 꺼린다. 제가 이렇게 전부 다 책으로 낼 때는 이렇게 전부 토를 달아놨어요. 설명하기, 그러니까 의역을 해야 돼요. 중국 사람 말은 한국말로 직역만 하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부 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일주죠. 이 오행의 앞자리에 있으면, 녹이 앞에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라 한다. 흉살임으로 극제한다. 용신으로 쓸 경우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어는 함축되어 있어요. 한문은. 함축되어 있는 걸, 그러니까 결국 뜻글자예요. 우리는 소리글자니까 길게 풀어 써야 되잖아요. 뜻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얘네들은 뜻글자이기 때문에 몇 자만 딱 갖다 놓으면 알아서 너희들이 풀어 써라. 풀어서 이해하라. 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지들이 한 거니까 아는데 외국인들은 이걸 풀어 써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중국어는 풀어 써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점점 자평진전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딱 이게 총론이에요. 총론. 그래서 여기를 번호를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양인격이 뭐다라는 걸 이걸 총론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강론이죠. 그래서 여기를 번호를 붙이면 안 되겠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다음번 돌아갈 때 정관격 할 땐 여기다 번호를 안 붙일 거예요. 총론이니까. 양인격이 뭐라는 걸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번이 이제 강론이에요. 첫 번째 양인격의 관성을 쓰는 경우라고 했죠. 이게 1번이에요. 저도 이제 어디서부터 했나요? 2권서부터 했나요? 2권서부터 해서 5권까지 오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자평진전이 무엇이로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한 바퀴만 더 돌면 저도 자평진전에 대해선 웬만큼 이야기할 수 있죠. 적천수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관을 쓴다는 것은 양인의 용신을 관으로 쓰는 거예요. 용신. 이건 용신이에요. 투인, 불려. 인성이 만약, 양인이 만약 투출했다 해도 근심하지 말라. 양인과 또는 살이 또 투출했어. 그것도 양인격에 살이 투출했어. 예. 그리고, 그런데, 투출했는데, 인성이, 투출하면, 양인이 투출하면, 무성,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관성을 쓰는데, 양인이 투출하면, 그것은 신경 쓰지 마라. 그런데, 양인격에 관살이 투출했는데, 또 양인이 투출했어요. 이 관살이 아니죠. 칠살이죠. 칠살. 이건 관이고 칠살이죠. 여기다 하나 색깔을 더 칠해야 되나요? 관을 쓰는 데는 양인이 투출해도 신경 쓸 거 없다. 근데 양인의 살이 투출했어요. 살이 투출했으면 양인이 투출하면 같은 글자가 이 양인이 같은 글자가 투출하면 안 된다. 예. 깨진다. 깨져. 그 자리에서. 대체로 관은 능히 인을 제하는데 투출하면 그래도 그렇게 해롭질 않다. 근데 양인은 능히 살과 합이 되니까, 즉 무슨 공이 있겠는가. 마치 병생이 5월에 투임이 돼서 재인을 하고 있는데 또 정화가 투출했어요. 이건 정과 더불어 정임 합이 된다. 제가 이 밑에다 샘플로 다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다는 거죠. 되니 병화일주가 5월에 태어나서 양인이에요. 양인인데 여기가 관성이 투출해서 이것이 임수를 쓰겠다는 거예요. 아까 마지막 그 106번인가 107번 한 거 양인격에 뿌리 없는 임술에도 쓰겠다는 거잖아요. 일단 청가로로 떴으면 격국론에서 써요. 예. 대우는 안 보는 거예요. 격에선 일단. 여긴 지금. 그런데 다시 양인이 하나 튀어 올라와 있으면 합을 해버리죠. 예. 편관과 양인은 합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무슨 공이 있겠는가? 안 된다. 라는 것이죠. 즉, 칠살이 있어서 탐한 만극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극함을 잊어버렸다. 칠살이 이걸 극해야 되는데, 오화를 극해야 되는데, 정화를 보고서 합을 해버리니까 오화를 극할 수가 없잖아요. 예. 여화, 재인. 어떻게 해서 양인을 제할 수 있는가? 고로 무공야라. 헛된 겁니다. 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1-1. 그러나, 같게, 만약 동시에 관살이 재인을 한다, 양인을 제한다라면 경역시 고조가 있다. 만약에 관살이 투출하고서 뿌리가 깊으면, 보세요. 벌써 뿌리 찾잖아요. 뿌리를 찾는다니까요. 아까, 임철조 선생이 얘기한 마지막 거 있잖아요. 그거 임수 못 쓰잖아요. 뿌리가 없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네. 뿌리가 없어서 못 써요. 그 귀가 크다. 관살이 암장되고, 지장간에 있는 거예요. 이거 장자는, 지장간에 있다는 거예요. 지장간이 아니라 지지에 있는 거예요. 관살이 지지에 있으면서 투출하지 않으면, 투출했는데 또 뿌리가 약해. 그 귀는 적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관살이 투출해서 뿌리 없는 거, 뿌리가 깊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인을 재인을 한다. 그 귀함은 크다. 근데 관살이 지지에 있으면서 투출하지 않으면 그건 별로 안 좋다. 귀함이 적고, 혹은 투출해도 뿌리가 없으면 그래도 귀가 적다고 그랬는데, 적천수에서는 못 쓴다 라고 나오잖아요. 뿌리 없으면 못 쓴다.
뿔이 없으면 못 쓴다. 마치 이 사람 명이에요. 야, 자, 승상명이라고 그랬어요. 누군지는 몰라도. 기유, 병자, 이민, 병호예요. 자, 이게 양인이잖아요. 예, 양인이죠. 양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엇을 쓰냐면 요 기토를 쓰면은 정관이죠. 예, 정관이에요. 그런데 뿌리가 없죠. 기토의 뿌리가 하나도 없죠. 그러나 도와주는 화가 있어요. 기토에 인성이 있잖아요. 이거 지금 격국론으로, 격국론이 아니라 제가 금세 오행체형론으로 딱 달아봤어요. 뭘까요? 수체, 토화용조예요. 토화용조예요. 그러면 이 대운이 자월에 태어난 기유년생이면 역으로 흘러있죠. 해자니까. 금수를 거쳐서, 금을 거쳐야 많이. 해는 그래도 좋아요. 인해합을 되니까 좋은데, 금은 30년은 천간으로 만약 그래도 다행히 목화가 깔려 있다면 다행이지만, 목화 없이 금수로 흐른다면 이 사주는 배린사주죠. 이제 나중에 남쪽으로 와야만이 한 40세 넘어야만이 승상이 될 수 있죠. 이건 분명히 제가 이제 이 치운론에서 밑에 내려가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신 이 자체는 양인격에 이 정관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정관이 뿌리가 없다. 대운도 뿌리가 없게 흐른다. 화토운으로 흘러줘야 되는데 대운이 역대운이 되는 바람에 좀 불미할 것이다. 그러나 승상이라고 하는 거 보면 격은 일단 갖춰졌다. 왜? 이 격을 돕는 상신이 있으니까. 격을 돕는 게 아니라 용신을 돕는 상신이 있으니까. 격용신은 없어요, 여기서는요. 예, 양인격. 또 상관격도 마찬가지예요. 상관을 쓰질 않잖아요. 이래서 승상명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배드릴까요? 승상명. 잠깐 맛배기로 배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는 놨어요. 영화네요. 네, 이래요. 요 기토도 파랗게 해놨지만 이게 뭐냐면 수체 화목용조예요. 사실은 수체 화목용조. 자, 그러면 대운 한번 슬쩍 볼까요? 처음부터 보면 안 되는데 이래요. 별로죠. 요 운만 좋죠. 예, 이 갑기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승상이라고 해서 대운이 좋다. 여튼 요즘 같으면 이 사람은 안 좋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옛날에는 집안이 좋으면 승상까지 하는 수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심해천 선생이 자기 자신이 진사 출신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승상이나 이런 사람들 명을 많이 본 거죠. 이 사주는 그냥 지나갔다라고 하시죠. 또 말해서 사리투출을 했는데 뿌리가 약해요. 그러면 뿌리가 약하니까 재성이 인성이 돋기만 하면, 재인이 돋기만 하면 역시 승상명이다. 그래서 역승상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승상명, 역승상이라고 했죠. 한번 봅시다. 밑으로 한번 내려볼까요? 없을 거예요. 예. 뭐라고 했냐면 살이 투출했지만 뿌리가 약하다. 재성과 인성의 도운이 역시 승상명이다. 이 위에 있는 거 아닐까요? 우라고 해야 돼요. 이걸 지워야 돼요. 이걸 안 지웠어요. 지우기. 또라고 해서 신축, 갑오, 병신, 임진 이라고 해서 제가 슬쩍 찾아봤어요. 이거 양인이에요. 네, 양인이에요. 그러면 이게 수가 뭐죠? 용신이죠. 예, 수용신. 금희신이에요. 이거 또 5월에 태어났어요. 4, 5. 역대운으로 흘러요. 이것도 한 40년이 지나야만이 풀리는 사주예요. 승상. 왜냐면 역대운이니까요. 예. 수대운을 만나야 돼요, 이 사주는.
여기 용신을 수로 잡았으니까 금운까지는 갈 수 없죠. 이게 여군이니까. 역승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승상명하고 역승상. 네. 금수로 가야 돼요. 화채. 수금영조예요. 자. 그래도 이 사주는 괜찮네요. 네. 요때 안 좋죠. 그리고 이렇게 수운으로 들어오니까, 올해 태어나신 게 사진, 요 임진대운이 최고 좋죠. 예. 예. 요거 별 볼 일 없고요. 여기 좋죠. 네. 이 정도는 대의 승상이라고 그러죠. 역승상. 자, 2개를 했는데요. 오늘은, 설하고가 강론 1-1번이었나요? 1-1이 아니고 1-1이네요. 1은 이 사례 명절을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다. 탐합만극을 한다. 합을 함으로써 극하는 걸 잊어버렸다. 라는 걸 설명했고, 1-1에서 2개 명조인데, 2개 명조 가지고 좀 작을 것 같아서 제가, 설하고가, 이 증주를 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감명한 사주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고래, 옛날서부터 내려온 거래요. 누구냐? 앙무목이라는 사람의 명조예요. 이 명조를 지금 금세 양인격의 용신을 살을 쓰는 거예요. 살을 쓰는 거예요. 살이란 곳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 지금 살이 없네요. 살이 없는데 살을 쓴다고 이렇게 해놨네요. 참 엉뚱하네요. 살 없잖아요. 금이 없는데요. 아이씨, 나 이런 사람 참 성의 없네, 진짜. 그래서 한번 설명 좀 들어보고요. 인이 왕하고 살이 경하다. 살이 어디 있어요? 여기 사화 속의 금, 재인 위자, 재성과 인성이 돕는다. 재성, 인성이 돕는다. 인성은 여기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다. 지금 인운이 위미하다. 이 수운이 아름답대요. 지해운되면 삼합을 해서 회인하니 해명이 먹국을 이루니 안 좋죠. 또 충하기를 사화를 충해요. 그러므로 유년, 신유년에 합살을 해서 신유년에 합살? 이 사유 합살을 하네요. 그렇죠. 그래 이 경금을 쓰겠다는 것 같아요. 사화 속에 살인상전에서 살과 인이 상전을 하는 바람에 세운이 또 충격을 해서 참조기화. 이게 참조기화라는 건 능지처참할 때 쓰는 거예요. 만났다. 기이한 화를 만난 거예요. 이것이 양인의 최고로 다 드러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양인격에 금을 써야 되는데 이 사화 속의 경금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냐 이거죠. 난 참 설하고 씨의 무성의를 참 한스럽게 생각합니다. 참 이게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기사, 미토 이거 토를 쓰고 화도 써요. 왜냐하면 목이 강하니까 금, 토를 써야 되는데 금이 없어요. 그래서 금, 토를 쓰니까 토화로 해야 돼요. 이렇게 토화로 가죠. 그러면 이게 아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앙무목이라는 사람이 소개하는 거죠. 명보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명보를 했나요? 예. 참관, 명감지에 있대요. 예. 참관했다, 썼다, 참고해서 썼다. 이게, 양인격의 대표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최고로 드러났다. 뭐가 드러났어요? 양인격에 정관이나 상관을 써갖고 좀 격용신을 잡아서, 그렇죠. 격용신이란다. 용신을 잡아갖고 잘된 사람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드러났다고 해야지. 기껏 해봐야 이 사대운의 죽은 사주를 가지고, 참수를 당한 사주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양인격에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물론 양인격이 잘못 다루면 이렇게 큰 화를 입는 경우가 많죠. 권력격과는 틀려요. 예를 들어서 칠살격도 마찬가지고 정관격도 마찬가지고, 칠살은 내가 험난한 데 가서 살아야 돼요. 정관은 딱 내가 정해놓은 자리에서 살면 되고, 칠살은 내가 몸소 험난하고 피 튀기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고요. 이 양인격도 역시 칠살격과 같이 마찬가지로 세상을 나 혼자 주동적으로 피 튀기는 데서 살아야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이 잘 맞아야 크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름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권력격은 그렇지 않아요. 문관식으로 해서 내가 공부하고 해야지.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장사나 이런 데로 빠지는데, 이 양인격 같은 경우는 참 안 되면 이렇게 큰 화를 입는다든지. 그래서 양인격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부모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덕호다이라고 할 수 있죠. 홍준표 씨인가요? 그분이 양인격일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유명인 사주를 들여다보질 않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공부를 하면서 적천수나 자평진전을 공부하고 소소한 서민들을 상대로 해서 상담을 하지, 뭐 이름 놓고 큰 사람들 내가 어떻겠소? 라고 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한테 와서 묻지도 않죠. 저는 순수하게 학자, 그러니까 내가 혼자 궁구해서, 전 솔직한 얘기로 임철조 선생님한테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적천수를 가지고. 그런데 이제 심혜천 선생의 격국론을 가지고 하고, 도움을 제가 받은 것은 이제 정단 이민창 선생님이 둘이서 이 적천수를 가지고 합작을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한범정 씨를 만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자신 있게 자, 이 사주도 이거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 이걸 설하고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럴까 저럴까 라고, 설하고가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다, 이건 잘못 봤다, 현대적으로 이건 잘못 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주 뻔할 뻔짜예요. 목이 강하니까 금을 써야 돼요. 금이 없으니까 토화로 가야 돼요, 이 사주는. 그렇지 않으면 사주, 현대 명략적으로는 해답이 안 나와요. 아무리 격이 좋다고 해도 그래요. 격이 좋으면 뭐합니까? 양인격은 어쨌든 제복시키는 거를 찾아야 돼요. 눌러줘야 돼요. 상관격 역시 정인이 우선이에요. 근데 자평진전에서는 구신부터 찾죠. 재성을 찾는데, 상관생제하면 요즘은요 다 그냥 장사한다라고 해요. 근데 상관에서 정인을 꽉 눌러주면, 너는 나라에 가서 어떻게 도장 좀 받아보려고 애를 쓰는 아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정인으로 딱 눌러주면 공부하네, 또 관으로 나갈 수도 있네, 운이 좋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대신 정인이 힘이 있어야 돼요. 일주도 좀 당할 만큼 큰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주는 뿌리 없으면, 일단 일간에 뿌리가 없으면, 아까 예를 들어서 적천수 강의했듯이 일간이 뿌리가 없다든지 하면 힘들어요. 너무 왕해도 또 힘들고. 사주는 항상 평범한 게 좋아요. 오행이 구적 함께 갖추어졌을 때가 딱 좋은 사주가 되죠.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